웃긴 거야 진짜.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K를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또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 제목 이렇게 달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이내믹 터보 코리아입니다, 오늘요. 다이내믹 터보. 네, 오늘 어떻게 시장 되고 가겠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울트라 다이내믹이죠. 삼성전자, 뭐 SK컴즈 거의 뭐 유사한 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이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어저께 원고를 읽다가 빵 터졌어요. 어저께 그 꼼꼼체크 원고를 읽다 빵 터졌는데 잠시 후에 출연할 김성우 팀장이 자동차 만드는 애들보다는 그래도 반도체 하는 애들이 머리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고를 읽다 이제 빵 터졌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에는 단순하게 자사주만 매입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포석이 깔려 있다. 잠시 후에 이제 김성우 팀장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다른 뭐 내용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쪽을 이끌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없으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삼성전자로 해지를 해라. 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다른 네. 건 필요 없고 네. 해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올라가는 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고 아니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 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시장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잖아요. 네. 일제 강점기 시대를 안 살아봤잖아요. 그쵸. 형님 살아보셨죠? 저는 네. 약간 늦게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약간 늦게 태어났는데 얘기는 많이 들었죠. 네. 어르신들한테.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저희랑 비슷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랑 뭐 아버님보다 우리 어머니는 위인데 네네. 그래도 일제시대 사셨나? 일제시대 때 모르겠고. 사신 것 같아요, 아버님. 6.25 때, 6.25 때가 몇 일사오 때 얘기하죠? 6.25 때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그러셨으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일제시대 때 정말 선각자들, 네. 일제강점기에 괜히 또 수능에서 먹고 살려는 애들도 있을 거고, 외롭지만 테러 단신 만주를 발파는 가고 어디 가서 독립적으로 싸우시고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떻게 어렵게 살면서도 우리 군자금 마련해서 보내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아제약, 동아약품. 항상 그런 분들은 또 피해 다녀야 되고, 예? 네. 피해 다니고, 그냥 다수의 묵묵히 있는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네. 너 왜들 이렇게 분란 일으키니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쵸. 예전에 누구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각시탈인가 드라마 볼 때 보면, 네. 한편으로는 그 영혼은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수많은 민초들이 저 새끼를 또 잡아갖고 일제 순수한테 넘겨갖고 돈 얻으려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선각자는 외로운 거거든요. 네.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 얘기할 때 얼마나 까였습니까, 제가. 이성원 대표한테 얼마나 까였어요. 누가 우선주를 하니?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저께 우리가 딱 한 종목 녹음하고 오늘 아침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제가 또 깜짝 놀랐는 거예요. 이성원 대표가 그저께 갑자기 관심주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말씀하셔갖고 제가 정말 녹음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올해 들어서 제일 크게 웃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오후에 장 끝나고 저희가 일을 맨날 이제 2시, 3시에 이제 끝나고 또 집에 가고 나서 제가 지하철에서 멀리 또 떨어져 앉잖아요. 우리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성원 대표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걸 꼭 보셔야 된다. 오늘 꼼꼼 체크 가서 이 방송을 얘기하셔야겠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네네. 제가 출연은 안 하지만 꼼꼼 체크 같이 챙겨주는 그런 남자잖아요. 선배님이잖아요. 네네. 저는 어저께 대한민국의 증시 발전 방안 이런 얘기 여태까지 수탕이 났지만 어저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힘은 위대하면서도 약하구나. 왜 그러냐면 카라이칸 형님, 데이비드 아이언 형님이 숱하게 얘기하던 것들을 하나씩 받아주는 건데요. 오늘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핵심은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K탑 30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름도 멋있어요. K팝이 아니라 K탑이야. KTOP 30 들어나 봤어? 이성훈 대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걸 잠시 후에 또 디스 전문 아닙니까? 잠시 후에 또 이제 전문적으로 디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좋아. 디스 네. 좋은데 K탑 전문 30. 디스. K탑 30이 아주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나온 정책이다. 예. K탑 30인데 이름은 어떻게 될 건가네. 그거 핵심은 액면 분할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걸 제 얘기도 아니라 어저께 발표문에 들어가 있어요. 발표문에 K탑 30 보도자료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삼성전자가 우선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고가주를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가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잠시 말씀을 오늘 띄웠고요. 오늘 시장 상황 훑고 넘어가자.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코스닥 거래소 모두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금액이 크냐라고 본다라면 전혀 크지 않는 상황이고, 뭐 K탑 30, 뭐 앞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현대차, 일단 삼성전자,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케미칼이 오늘 다시 한번 어제 이제 그 장대 연봉으로 쭉, 어제 맨 처음에 이제 기대감으로 쭉 올랐다가 네. 또 장 끝날 때는 하나하고 하나케미칼 전부 내렸었어요. 어느 거? 하나하고 하나케미칼 전부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었는데 나 하나 관심하면 바로 지웠다. 어저께 방송 끝나고. 하나에서 바로 삭제. 나는 이렇게. 어저께 넣었다 빼버렸잖아. 네, 바로.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테크윈이 이제 좀 그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주 지금 증시발전 방안에서 암고 없는 찐빵 얘기가 나오는 건 세제 혜택, 세제 감면 혜택에 대한 쪽을 좀 원했었죠. 우정사업본부에서의 지금 거래세 면제에 대한 쪽을 좀 그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파생상품 지금 보게 되면은 공모주 펀드에서의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좀 시장에서 예상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뭐 거래세 감면에 대한 쪽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뭐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정부 정책하고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국회로 보내줘야지 나를. 근데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면제는 그건 해도 됐던 거예요. 아, 그거 안 들어갔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다행이네, 다행. 안 다행인 게 들어가지, 아니라 그거는. 그건 정부 정책에 오히려 합치하는 건데 거래세를 그동안에 매겨갖고 얘네들이 아예 거래를 안 해서 다행인 줄 알아.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음. 근데 거래세를 면제해주게 되면 차익 거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증세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보면서 이거 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안 한 이유를 좀 납득하기가 상당히 그래요? 어렵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우리 개미 투자가를 위해서 안 한 거지.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야. 그거 이따 할 얘기 예, 많네. 예. 이성원 대표가 오늘 디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랑요. 서로 오늘 디스 특별 전환 만들어갑니다. 디스는 안타전. 디스는 안타전. 네. 오늘 한번 두고 보자. 오늘 이제 플러스까지 해서 디스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디스 플러스로.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증권주가 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시장에서 그걸 증권주에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증권주가 왜 이렇게 많이 변동성을 보이는지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이제 유화 그 정유주들 어제 이제 오펙에서 얘기가 있었죠. 오펙 이제 그 프리토크 해갖고 이제 뭐 러시아,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네. 사우디 그리고 또 이제 한 군데 더 해서 4개국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걸프가 잡것들이야? 걸프 있는 애들. 오펙 2개, 그 다음에 오펙 아닌 애 2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감산 합의에 실패를 하면서. GCC라 그래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좀 알아, 그런 거. 좀 유식한 척.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유아주들이 같이 내리고 있다. 예견해드렸죠. 오펙 감산에 대한 쪽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네. 중국 이거 아마 그게 피날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역시 그런 흐름으로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구나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간 전반적인 시장 보여주셨는데, 오늘 외국인은 이제 순매수를 하지만 거의 뭐 없어요. 사자팔자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뒷싸기 전에 일단 버터칠함, 빠다칠함 또 발음이 없어 보인다고 또 뭐라 그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일본식 발음한다고요. 네. 버터칠. 허니바다칩. 버러 하면 또 이것도 물 먹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쵸. 버터. 버터칠하면요. 근데 그 맛은 허니 마가린 칩이야. 우리 네. 이성원 대표 다시 한번 감사드려야 돼요. 네. 우리 키움증권 네. 채널 K 그리고 두 남자 쇼 우리 마켓 11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은요. 우리 모두 이성원 대표 감사합니다 하고 왜요? 짝짝짝부터 박수부터 해드려야 돼. 박수. 뭘? 이성원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SK하이닉스도 얘기할 수 있었고 이성원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폭주 어저께 다시 한번 얘기했던 파이어링크,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와중에 코스닥이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 이런 시장에 또 올라가는 거는 역시 이성원 대표의 해안이 있었다. 파이야. 파이야. 딴 거 하지만 파이 한번 해줘 이거. 파이 한번 해줘봐 이거. 파이야.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거는 또 빠진 것도 있으니까 왜냐면 사물 인터넷에서 빠진 것도 또 많아요. 그렇지 뭐 기가레인, 파이어링크는 좋은데 어저께 오이도 얘기했잖아. 오이는 어떻게 했어 오늘? 오이 솔루션이요.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냥 2만 원대에서 오이 솔루션은 오늘 보합이면 대박이지. 네. 오늘 보합이면 잘 나가나요? 오이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엔텔스는 근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엔텔스 내가 얘기했던 게 엔텔스야. 엔텔스의 사장님이 우리 네, 윤종빈 전문가랑 비슷하다고 생긴 게 네, 비슷하다고. 맞습니다. 생긴 게 비슷하다고.
그랬었던 회사인데. 엔텔스는 요즘 안 좋은가 보죠? 엔텔스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형태인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순서를 보게 되면 장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네. 장비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도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서상 나중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장비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소재가 들어가듯이 네. 그런 순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도 또 얘기가 더 있을 시간에 나오겠지만은요. 저는 이제 냉정하잖아요. 네. 있는 거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앞서 유가 얘기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 유가 더 내릴지 안 내릴지 난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네. 유가 내린다는 또 얘기 나오니까요. 올라가는 애들 있어요. 네. 이건 아직 안 올라가는데 아시아나는 보합입니다.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올라가고요. 그 둘보다는 전 이걸 보자는 건데 이거 역시 올라갑니다. 또 홀딩스 형님, AK 홀딩스 형님. 근데 네. 그래서 또 오늘 그런 것들도 오늘 올라가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손님 모시고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입니다. 우리 이제 제목은 나왔잖아요. 우리 김성훈 팀장님 모셨는데요. 증시 나침판인데요. 이 나침판이 역할을 오늘 제대로 했는데 약간의 뒷부분이 약간은 부족했지만 우리 또 한국경제TV의 스타로 우뚝 솟은 분이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고 넘어가죠. 이분은 일단 우리가 모시는 분 자체가 네. 일단은 실전에서 이 강한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키움증권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 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실전 수익률 게임 대회 가짜가 아니에요. 실전 수익률 게임 대회 했는데 네. 선물 옵션 쪽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옵션은 전혀 손도 안 대고 오로지 주식 선물 거래. 주식 선물. 네, 그렇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주식 선물 증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좌가 있어야죠. 네, 증거금 증거금. 있어야 됩니다. 몇천만 1,500만 원? 원, 1,500만 원. 1,500만. 네, 그래서 오케이. 이제 이 주식 선물을 가지고서 수익률을 올렸는데 이 정도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선물만 갖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막판에 조금 밀려서 아쉽게 5위를 기록한. 5위가 어디야? 5위,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야? 5위는 상조? 상금 주더라고요. 얼마나? 5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좀 약해.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어디야? 50만 원어치를 오늘 점심을 먹는데 쓸 텐데. 그러면은 이승훈 대표는 점심 혹시 안 되면 할 수 없어. 그건 지금 저는 어쩔 수 없고 제복이고 아마 김성훈 대표가 3만 원 한도 내에서 물 쓰듯이 쓰지 않을까. 3만 원 한도. 네, 이런 그래도 생각은 듭니다. 두당 15,000원인데 2만 원 한도로 줄이겠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김성훈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안녕하세요. 일주 만에 뵙는군요. 뭔가 좀 근엄해 보이시네요 오늘. 아닙니다. 돈 받았어요? 네? 돈 받았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거 저거 제하고 주나 세금? 네, 세금 세금 제야죠. 세금 제하죠. 네. 아유 독해. 삼성 아시겠지만 제가 지지난주부터 제 했다 제 그랬잖아. 포트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크다. 네네. 얘 올라야 된다 무조건. 네. 오늘 올랐네요. 아쉽다. 어저께 끝난 거야?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끝났죠. 금요일. 네, 네. 오늘 네. 올랐으면은 잘하면 1등까지도 제가 오늘 올랐을 수 있어서 네, 무조건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 뭐 아무튼 뭐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매수 관점으로 뭐 환경이든 여기서 간에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도 있겠죠. 뭐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여전히 디바이스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자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110만 원, 120만 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모아가자라는 전략. 뭐 일단 뭐 뉴스가 나왔지만 뭐 결과 중요하니까 뭐 맞췄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뭐 결과가 맞으면 양생이지 뭐 이없게 뭐 근거가 뭐 필요해. 맞췄으면 됐지. 맞은 놈이 왕이지. 맞은 놈 왕이지.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회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이번에 5등안에 들으신 분들 중에 세 분이 주식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저께도 이제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부분들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K탑 관련된 분할 어떤 액면 분할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식 선물 상장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얼마나 크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네네. 그러면은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주식 선물 상장이 된다면은 어떤 뭐 전업이든 아니면은 해지의 차원이든 간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5등 안에서 3등 세 분이 주식 선물을 했다라는 점, 즉 지수 옵션, 지수 선물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여기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겸손의 모습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제 진도 한번 나가볼까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뭐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매크로적인 얘기인데 과연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엄청 늘어나면서 역시나 미국의 민간 소비, 민간 경기는 완연하게 회복이 되는구나라는 얘기가 좀 소소치 않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좀 반대 의견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일단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첫 출연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심리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데 막상 돈은 안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60대 이상의 중장년층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즉 물론 어떤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한번 그런 아픔들을 겪고 난 세대들이 쉽게 돈 쓰기가 주저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김 팀장님, 이 친구는 40대 초반인데도 돈이 왜 없어? 돈이 없는 돈이 건데? 없으니까. 없으니까. 거의 60대 인생 사시네? 그러니까 50대 초반인 형님은 왜 안 쓰십니까? 무슨 소리야? 같이 들고 가는 저지 이 사람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업률이 아무리 좋아지면 뭐합니까? 내가 삼성전자 다니다가 쫓겨나가지고 삼성전자 밑에 하청업체에 들어오면 실업률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월급 자체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미 미국 미국 대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주조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소비의 증가는 일시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고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아끼고 아꼈다가 이번에 터뜨리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엿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신고가를 계속 미국 증시가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증시의 S&P의 PER이 퍼가 한 20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뭐 뉴스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평균치 퍼가 과거보다 훨씬 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퍼가 20이면은 1 나누기 20 하면은 0.5거든요. 그러면은 0.05인데 거기가 곱하기 100 하면 5%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S&P 지수를 내가 산다 그러면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5%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있는 거 맞아요. 왜냐? 제로금리니까. 근데 나중에 1% 이상 뭐 금리가 올라간다 손 치면은 그만큼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의 밸류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죠. EPS의 증가 속도가 금리의 인상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전통 산업군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S&P 500이나 다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데 나스닥이 좋아요. 은근히. 그렇죠. 결국 나스닥 같은 경우 뭐겠습니까? 기술주들, 특히 또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시스코 시스템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비메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그리고 뭐 바이오 제약 섹터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 특징이 뭐냐면은 EPS의 증가 속도가 다른 업종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업종 쪽으로 새롭게 지금 포트폴리오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우리 시장으로 가져온다라면은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왔었던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에 대한 관심 여전히 계속 가져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걸 그때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저희 방송도 아니라 전 국민이 보는 저희 방송보다 약간 시청률이 높긴 높다.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공개된 데서 5등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삼성전자 얘기 구체적으로 해보자. 오늘 이 부분들 서로 이제 두 남자의 디스전에다가 디스 플러스 배틀이 오늘, 그죠? 네, 플러스 배틀. 플러스 배틀인데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삼성전자가 2조 원대 매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이영향. 이동국이라는 거. 이동국. 디스를 하다가도 마지막에 이렇게 타이밍이 좀 온다 싶으면 발을 쓱 내밀어 갖고 골을 완성시키잖아. 항상. 골대로 묻어뜨려 버리지 내가. 네. 자, 삼성전자 이전 뭐 깜짝 발표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전에 주주총회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 뭐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일단은 2조 원이라는 숫자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현대차의 4천억과는 뭐 거의 뭐 상당히 큰 갭이 있죠. 뭐 아까도 이제 이성원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히 이게 IT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보다는 좀 더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진짜 이거는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거든요. 이건 대박 디스야. 대박 디스네. 한국 경기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현대차가 대주주거든. 거기는 재벌이 다 대주주죠. 이제 일단은 뭐 지금의 2조 원 베팅은 단순히 주주가 재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려 있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이재용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얼마 전이었죠. 불과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삼성은 이제 이부진 회장이 오히려 더
좀 끌고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쏙 들어가고 현재 뭐 이제는 이재용 추적으로 이제 확고하게 굳혀서 가는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번에 이존 배팅은 외국인 달래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자, 이번에 그 삼성 SDS가 상장이 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삼성전자를 팔고서 SDS를 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삼성전자만 판 게 아니었지만 뭐 다 팔고서 SDS 샀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12월 달에 이제는 12월 18일이죠. 뭐가 있습니까? 제일모직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조연의 베팅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두 가지의 어떤 선물을 준 것인데 첫 번째는 자, 올 한 해 내내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산 종목 뭐였습니까? 삼성전자였거든요. 주가가 그렇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댔어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사된 외국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포트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오늘 주가가 지금 8% 이상 뛰어 올라가면서 12월 중순부터 연말 수익률 확정을 짓고 이제 휴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걔네들한테 그러면서 하나의 선물을 던져주면서 외국인, 그러니까 국내 주주가 아니라 외국인 주주 같이 제고를 해준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오른 주가를 해서 어느 정도 팔아가지고서 네. 제일모직 살 돈을 좀 어느 정도 실탄을 좀 챙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원 대표 얘기해 보세요. 네. 어떻게 봐요? 자사주 효과. 자사주 효과 일단은 삼성전자는 오늘도 이제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2조 원을 매입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네네. 단순하게 2조 원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야 외국인을 달래는, 그러니까 하나만 목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참 삼성은 이걸 이제 기획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이제 프로세스를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밥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밥 먹고 살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2조 원에 대한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하게 되게 되면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 자사주, 그러니까 네. 특수관계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이 17.63%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근데 이제 자사주가 12점, 그러니까 이번에 1.12%를 추가하게 되면 자사주가 12.21%가 되게 되는데 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분이 29.85%. 네. 30% 가까이 되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지주회사로 분할하게 되면은 이 자사주 자체를 삼성전자 지주회사로 네네. 이제 귀속을 시키게 된다고 그래요. 네네. 삼성전자 지주회사로 귀속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지주회사에서 삼성전자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에 대한 지분율 부담에 대한 쪽을 7.79%로 감소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이후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 들어가는 게 이제 적게 들어가게끔 하는 네네. 이런 구조로 네. 전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물론 외국인 그 대주주를 좀 달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사주 또 하게 되면은 매입하는 어제 그 증시 부양책 보게 되면 자사주 매입 기업에 대한 또 증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혜택도 받고 네. 외국인도 달래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 이제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지배구조 개편하는데도 네. 쓰고 네. 뭐 일석삼조예요. 네네. 도랑치고 가려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이런 그 다목적 포석에 대한 자사주 매입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요. 화면 하나 잡아주세요. 저희가 좀 여러 번 인용했던 자료인데요. 제가 딱 나름 제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제가 다른 데보다 채널K 방송을 좀 더 신경 쓰고 있다. 제가 딱 9월 초에 이 자료를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티그룹에서 한 건데요. 제목부터 기억나시죠? 저희가 특집 방송을 한 2번 했는데요. Searching for the next Apple. 애플 다음 주식이 뭐냐 찾는 거예요. 우리 City says look east. 동쪽으로 봐라 하는 거죠. 아시아 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8개, 9개 하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애플의 세컨드 애플은 이제 삼성전자다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는데 그때 얘기했던 거가 3가지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카라이칸 형님이 있다. 카라이칸 형님의 요구 3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팀쿡 아저씨가 거부를 했는데 네. 1년 반 동안 다 똑같이 받아줬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자사주 매입입니다. 자사주 매입이고요. 배당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 분할입니다. 결국은 다 다 안 한다 했지만 결국 카라이칸 형님의 말씀을 듣고 다 3개를 이뤄냈어요. 작년 3월에요. 애플 컴퓨터는 혁신이 끝났다는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주가는 이제 반토막 더 떨어진다는 얘기했는데요. 그 이후에 3가지 이루어지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하면서 주가는 80% 올라가면서 오늘 드디어 종가로 7천억 달러의 가치를 넘어섰습니다. 1조 달러가 눈앞에 왔어요. 그때
이 자료도 나와 있지만은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삼성전자가 제2의 애플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카라이칸뿐만 아니라 카라이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이제 새롭게 제일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들어있어요. 이제 삼성전자 그룹 그 지주 명부 중에 새롭게 행동하는 투자자들의 명부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했다. 그 기사를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셨네요. 앞서 이제 외국인 달래기라는 얘기했는데요. 김성은 팀장 그거가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베런즈의 그것도 10월 초에 한 거 우리가 다시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가 애플같이 100% 똑같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미국의 시각, 비판적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런즈도 썼지만은요. 거기에는 재벌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배당을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자사주를 했고요. 액면 분할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액면 분할도 전 내년 정도에 삼성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가주들의 액면 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오늘 나온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련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시청자분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SK하이닉스를 얘기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하는데 똑같이 아는 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누구의 경쟁, 누구의 먹이라기보다는 목표가 되어 있냐면 데이빗 아이언한테 데이빗 아이언은 1968년생. 젊은 행동하는 투자자입니다. 나름 젊은 사람이에요. 아인혼이죠, 아인혼. 아인혼이죠. 네. 이 양반이 주식을 많이 샀다가 조금 줄이면서 그 줄인 거에 대해서 그날 주가 빠졌는데 미국 애들은 이거 협박하는 거라고 표현을 씁니다. 직접이요. 스레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얘네들이요. 8, 90% 하는 게 약간 겁주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사고 있는 게 배당을 늘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미 얘네가 1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상태거든요. 액면 분할, 그 배당을 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액면 분할은 쉽지 않죠. 이게 34달러인데 무슨 액면 분할할 게 뭐 있어, 이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이게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애플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애플.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뭐 안 된다 그랬을 때, 애플 누가 쓰냐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된다. 왜? 제가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이폰 6에 대응하면 하면서 나름대로 혁신을 이뤘어요. 왜냐하면 팀 쿡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 있으면 절대 안 만들 제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한 손 해주고 할 수 있는 그 사이즈를 벗어난 거잖아요. 나름 혁신을 이뤘다는 것이고 주주 친화 정책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아직 혁신을 이룬 적은 없습니다. 혁신을 이룬 제품이 나온 건 없잖아요. 나왔던 거, 뭐 기어 S 이런 거, 기어 피드 이런 거 재미는 못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걸 보여주겠지만 지금은 수급위에서 지금 주주 친화 정책이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서 얘기했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베런즈에 나왔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후계 구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후계 구도가 나와서 저는 수많은 시나리오 있지만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후계 구도가 되면 얘기 나왔던 어저께 말씀드렸죠. 경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그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예. 그거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지 지금 대한민국 주식이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 우리, 2주 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전 주호님이 했던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할 걸요. 기억나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엮어서 같이 가죠. 그 지금 그 증시 발전 방안 K탑 30. K탑 30 얘기해보죠. 네, K탑 30에서 액면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우지수 30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에 애플이 그 액면 분할을 한 이유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대1 액면 분할을 한 이유가 뭐냐면 가격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우 30 지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K탑 그 지금 액면 분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저는 이제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액면 분할을 막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액면가가 없잖아요. 액면가가 없으니까 뭐 7대1로 하건 뭐 8대1로 하건 상관없는데 우리나라는 액면가가 100원, 200원, 500원, 그다음에 1,000원, 2,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잖아요. 네. 그러면 좋아. 그 10대1 액면 분할을 했다 쳐요. 10대1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주가가 또 오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빼버릴까요? 그다음에 K탑 30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을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니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뒷살 거리도 안 되는 걸 뒷살 이 사람. 아니 미국이야. 주가가 또 오르면 액분 또 하고 하면 되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K탑 30 처음에 만들어 놓고 자 K탑 30입니다 하고 한 종목이 너무 올라가면 빼야겠다 이제 K탑 30이 없던 걸로 하죠. 이렇게 할 거야? 이 사람아. 예.
지금 5,000원이잖아요. 삼성전자가요. 네, 네네. 100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500원은 금방 가지. 아니 100원까지 가면 얼마나 더 내려야 돼요? 더 늘어나게 되겠어. 그렇죠. 그 심지어는 네. 때려서 100원까지 갔는데도 더 비싸졌어. 짜증내. 그런 역설적인 질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액면가를 어떻게 해야 돼? 없애겠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제가 미국 네. 투자를 하면 한마디 하겠죠. 청와대 전화 오겠지. 상법 바꾸세요 그러겠지. 상법을 바꾸라고. 상법 이놈의 바꾸면 새끼들. 상법을 바꾸는 자리를 갖고 하기야. 나 디스할 거야. 그 은근히 쫄았거든요. 애따 이 사람아. 얘기 좀 상법을 해주세요. 바꾼다. 네. K탑 30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약간 좀 전시행정 같다는 느낌은 좀 질 수는 없습니다. 네네. 예, 뭔가 뭐 이름 자체가 좀 멋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30. 네네. 뭔가 좀 그런 느낌을 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증권주의 하락에서 여실하게 좀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그렇지만 지금의 다른 종목들,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하락에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래도 증권주의 하락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증권주들에도 상당히 막혀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의 어떤 조정, 물론 오늘부터 한 내일까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지금의 조정은 일단은 한번 매수로 한번 가담을 해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거? 시장이 증권주? 증권주에. 네. 그다음에 지금은 약간 좀 아마 하루 정도 지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이번 개편이나 이런 사활성 방안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좀 역발상적으로 한번 사람들이 시작을 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한 내일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소폭 담아보신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이성훈 대표가 물어들을 준비가 됐을 것 같고, 그 액면분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K탑 왜 액면분할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기존에 있던 이제 종합주가지수는 무슨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 겁니까?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 비중 방식이잖아요. 근데 다우 30 같은 경우는 산술 평균 방식이에요. 그냥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30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이제 100만 원인데 이 퍼센트 1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 놈은 만약에 만 원이어봐. 그럼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 되면은 이게 영향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격대를 비슷하게 다 맞춰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180만 원에 아무래 200만 원이야. 그게 아니라 근데 저기 보게 되면은 큰 놈이 하나 있다고 치자고 시가총액이 커. 근데 낮아. 대표적으로 KT 같은 게 많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KT는 근데 3만 원이야. 네. 그럼 KT가 뭐 10% 올라가 봐야 이거 3,000원 올르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2% 오르면은 이게 영향력이 확 크니까 지수 영향력이 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러니까 동일한 비슷한 가격대로 때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10대 1 액분해. 그 다음에 아무래도 10대 1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도에 이 K탑 3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K탑 30 종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형주들이 고가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액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K탑 30이라는 거가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하고요. 그게 이제 입법화가 됐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이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시나리오에 불과하고요. 일단은 정부 당국에서 했는데요. 금융위원회라는 곳에서 발표하는 거. 물론 정부 산하 단체가 되겠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오해가 가장 없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과 여태까지 시가총액으로 돼 있는데요. 시가총액과 매출액뿐만 아니라 가격과 거래량 등도 종목 선정 기준에 포함됐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거나 기자 한 명이 쓴 게 아니라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같이 K탑 30 지수가 국내 대표 지수로 정착될 경우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고요. 그 대표주라고 적극 분해하고 등등등 하고 나왔고 산정에서 지수 활용도가 낮았던 기존 정책을 반영한 개선책인데 이게 나온 그 전부 다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해석을 제가 좀 도와드리겠는데 해석을요. 잘 보세요. 다우지수만큼 성과는 안 한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거래소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 만들면 그걸 자산운용사들이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자산운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요. 다 예상일 뿐이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거 자체를만 설명드리는데요. 이게 성공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하면요. 다우지수 30에 포함된 거는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글로벌 브랜드로서 역할이 뚜렷합니다. 다우 30에 들어있다 못 들어갔다가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간다 나간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룹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10대 그룹에 우리 있는 그룹사 오너야. 제가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데 주가가 뭐 100몇십만 원이 돼. 거래량 달에 하루에 뭐 350주밖에 안 돼. 1000주밖에 안 돼. 주가는 올라가. 시가총 올라갔는데 거래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K탑 30에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시청자는 어떻게 했어요? 저라면은 제가 여태까지 야 나는 거래 많은 거 필요 없어 이 새끼야. 내 주식 올라가면 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주식 담당자를 부를 거야. 누구한테? 야 우리 회사가 왜 신문에 왜 내 회사가 이러면 안 나오니? 그러면 회장님께서 액면문화 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어. 그러면 내가 집어 던져. 네. 집어 던져. 야 이 새끼야. 이건 조인트 비속어가 아니야? 조인트 까이는 이거 거죠. 비속어가 아니야. 이거 바로 조인트 까이는 비속어가 거죠. 아니야. 이건 비속어 아닙니다. 야, 걔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생각이 없어 임마? 내 회사 어떻게 만드는데 왜 30밖에 안 들어가게 만들어놨어? 딱 이런다고 내가 보기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매출액, 가격, 거래량, 배당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말이지. 그 위원회에서 이 종목을 계속 정하려고 한다. 위원회를 아예 어제 그 금융위원회 인터뷰 지금 여기서 읽어서 아예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까 필수한다며?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걸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보도자료 그대로 내가 얘기한 게 네, 그거잖아.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얘도 여기 들어 있어. 다우 같은 경우는 기준가가 20만 원입니다. 우리는 50만 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왜 50만 원이겠어요? 삼성전자 배려하는 거지. 삼성전자 지금 배려하는 거지. 그게 뭔지 아세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제가 만약 회장이라면 네. 바로 쫀득 갑니다. 그거 정말. 야, 세상이 바뀌었는데 내 회사가 왜 30이 안에 들어있니? 못 들어있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걔는 집에 가는 거야. 책상 치우는 각오로 해야 돼요. 그렇죠. 50만 원치, 20만 원치 전 관심이 없어요. 그건 맨날 바뀌는 거죠. 말한 대로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데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이 없다고 유동성이 없는 애들이 유동성을 좋게 만들 겁니다. 제가 보기엔요. 무슨 수 쓰더라도. 그러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 펀드를 운영하건 거래량 실을게요. 저라면은. 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이게 합법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 주식 추천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먼저 관심 갖던 주식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관심 갖던 롯데그룹주. 롯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아모레는 그거 없더라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거 추천이 아니에요. 네. KCC입니다. KCC. 네, KCC. 제가 봤을 때는 네, KCC는 올해 엄청 떨어졌어. 그런데다 이번에 또 떨어졌어. 현대중공업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KCC 이런 거 제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액면가가 비싸. 제 보기에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씀입니다. KCC 액분에서 500원 5만 원 되면은 이거는 추천이 뭐가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떨어졌다고 항의할 것도 아니야. 저 혼자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갖고 은근슬쩍 오늘 방송하기 전에 KCC를 제가 관심하면 4개를 카테고리를 나누거든요. 네. 보여드리고 싶어. 제일 상단으로 쭉 올려놨어. 저는. 그게 저의 관심법입니다. 저는요. 네. 근데 오늘 주가 떨어질지 앞으로 50% 더 떨어질지 난 모르지만 네. 제가 봤을 때 KCC가 30위 안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KCC 회장님이라면 얘가 왜 못 들어가니 말씀을 하실 것 같아. 누군지 몰라 나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 만난 적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다. 롯데그룹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롯데그룹은 웬만큼 하더라도 거래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장 조정사를 형성하겠다. LP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종목이 없는 거에 대해서도 LP 제도를 도입하겠고 지금 이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종합주가지수 계속 멈춰 있냐? 그랬더니 그게 이유가 뭐냐면 반전체 평균을 내서 그렇다. 상위 30%는 아주 잘하고 있다. 근데 반전체 평균을 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K탑 30 지수 미국처럼 하게 되면은 올라가지 않겠느냐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S&P 500은 왜 오르는 거야? S&P 500이랑 나스닥은 왜 오르는 거야? 오늘의 너무 중요해서요. 네.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우리 피디님, 우리 김성훈 팀장이 오늘 2부까지 끝까지 계시길 네. 바라겠고요. 코너는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슈들 지키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던 걸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여기서 한마디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성훈 팀장이 50만 원 벌었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네. 근데 김성훈 팀장과 같이 방송도 자주 하는 우리 이승훈 대표도 또 대박이 났네요. 뭔 대박이나. 대박이 났지. 그게 무슨 대박이야. 대박이 났지.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걸 좀 잡아주세요. 이거 좀 잡아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핸드폰인데요. 이게 딱 보시면요. 레노바라는 거예요. 레노바. 중국에서 핫한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스펙에만 45만원에서 50만원 좋게 나오잖아요. 그쵸. 네. 흔히 해서 옥타코 8개의 용이 달렸어. 그리고 이게 화질이 또 이게 이거 엄청 레티나 디스플레이인데요. 속도가 겁나게 빨라요.
얼마에 샀어요? 배송비 다 합해서 DHL 특급 배송까지 합해서 한 135불? 네, 135불에 샀죠. 이거 대박 나신 분이야, 대박 나신 분. 어떻게 이런 거 사실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제품이 지금 135불에 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다고 디자인이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케이스도 줘요. 케이스도 들어있어.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배선까지 해서 케이스까지 같이 이렇게 들어서 왔는데, 이걸 보게 되면, 야, 삼성전자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위시리스트에 갤럭시 S5가 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좋은 가격을 받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뭐 이미 중국에서 왜 절반밖에 안 팔렸는지 갤럭시 S4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팔리고 앞으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지금 다른 빨리 이제 스마트폰 IM 사업부 인력을 줄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모멘텀을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사물인터를 비롯한 우리 또 소프트웨어 쪽에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SDS를 중심으로 하는 이 빅데이터 그리고 또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이미 이런 기업들이 오르잖아요. 파이오링크,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이 오르면서 SDS 이런 것이 주목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가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이런 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뷰웍스라든가 뭐 인피니티도 삼성 출신이고 뷰웍스도 삼성 출신이고 그죠?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뭐 반도체 기업에서 원익 IPS, 물류 기업. 그게 누구죠? SFA. 이런 기업들이 오르는 것도 다 삼성 출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들을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말이 난 거면, 잠깐만요. 우리 김성태 팀 잠깐 말 좀 물어볼게요. 김성태 팀장은 이승훈 대표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 네. 방송인으로서 네. 중간중간에 깨알 자랑이다 하더라고. 지금 알아, 왜 안 나오나 했어. 얘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파이어링크가 왜 나와? 미치겠어. 이건 그렇고요. 얼굴 빨개지네, 모처럼. 네. 당황하셨어. 쑥스러웠어요. 네. 증권 작가의 친구가 네. 김성태 이제 괜찮다 그랬잖아. 살만하다. 네. 그 디스 좀 해줘. 디스? 뭐 진권주가 일단은. 좋아 보여, 자기? 저는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증권주가 좋아야 되는 이유를 아직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제 관심 종목에서 증권주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뭐냐면, 증권주 개수가 줄어야 되는데, 이놈의 개수가 줄질 않으니까, 물론 지점에 대한 뭐 정리 작업은 많이 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회성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점 개선 이익에 대한 쪽도 좋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번에 금리 인하해갖고 채권 쪽에서 일회성 수익에 대한 쪽 증가분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구조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이냐에 대한 쪽인데 그런 게 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증권업종이 정말 좋아지려면 아예 구조조정, 그러니까 서로 인수합병에 대한 쪽, 아마 우리하고 NH 정도만 합병이 되겠죠. 그죠? 근데 나머지는 사실 지금 보이질 않아서 없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증권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캡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왜 증권주 사야 된다 그랬죠? 일단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트레이딩. 그렇죠. 오케이. 왜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주가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종목들 중에서 업종 중에서 가장 차트 흐름과 어떤 그런 기점이 가장 좋았던 섹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보험, 그리고 또 하나가 증권주였거든요. 대우증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보험과 증권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조정심보다는 한번 매수의 관점을 접근을 하되,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캡이 막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뻗어나갈 모멘텀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스토리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현업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근데 일단 지금 이슈 자체가 어떤 뉴스에 의한 어떤 실망감에 의한 어떤 급락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단기적 관점을 한번 접근을 하되,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대우증권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면은 어느 정도 한 10,000원대가 깨진다라면 일단 한번 빠져나오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증권주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자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의 급락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 다만 길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또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격 제한폭 확대. 이게 전 증권주의 악재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왜냐하면 신용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수수료에 대한 쪽이 이제 다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얼마큼 고객들이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이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권사의 실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30% 되면 무서워서 누가 레버리지 크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레버리지 어떻게 일으켜요? 30%인데 다음날 악기 나와갖고 30% 뻥 맞아봐. 그 다음날 바로 반대 매도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서워 그게?
그러니까. 난 용자라서 그런지 난 그런 게 하나도 안 겁나. 그러니까 그런 용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격 제한법 확대에 대한 쪽은 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악재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하나만 얘기하고 증권주는 2부 시간에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요. 이제 우리 있잖아요. 이성은 대표 화면 보여주면 자기 관심 화면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까줄 수 있어요? 거기요? 여기? 관심 화면 창 있죠? 네네. 이게 뭐, 그거 좀 보여줘봐요. 그 화면을 딱 이거는 들어거든. 제게 아니라 이게 이제 화면에 이제 잠깐만. 이 화면 나가는데 잡아주세요. 보면 설명드릴게요. 전광판이죠, 전광판. 네, 전광판인데 네. 자기가 칼럼이 5개로 나눠 있잖아요. 6개. 예, 그 7개, 칼럼이라 그래? 예. 저는 제 화면은 보면 4개로 나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제목이 있어요. 네. 하나를 보면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그런 거 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제 나름 스타 골든벨이라고 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관심주 이런 게 하나만 네. 원투 있고 또 하나 대형주 뭐 건설주 이런 거 좀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음. 제가 증권주 금융주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몇 번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제 화면에 없어. 그게 안 보여 아예. 저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제 관심 화면 저 보는 화면에 증권주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증권주 된다 그러면 그때 한번 쳐보는 거야. 네. 제거는 전 알죠. 건설주 증권주 6번으로 관심 화면 저장해 놨거든요. 네. 그때 볼 뿐이야. 음. 근데 깜짝 놀랐네. 우리 지금 김성은 팀장이 얘기해서 이제 트레이딩이니까 내가 이해를 했거든요. 대우증권이 10,000원이 깨지면 어떤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 대우증권이 10,000원이 안 될 뻔해. 잘못하다간. 대우증권이 지금 1,800원이네요. 야, 너무 싸네. 액면 곱하기 2배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8,000원에서 12,000원 올라온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뭐야? 늘 비교하는 사람한테 죄송하지만 슈피겐코리아는 뭐니? 슈핑앤코리아? 그건 뭐니? 내 돈 먹어갖고 이거 넘어가지 않니? 네. 그런 생각이 훅 들고요. 제가 봤을 때 대우증권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딱 인정하는 사람 몇 명 왔거든요. 네. 부끄럽게요. 이 양반이 그럼 사장 되거든요. 홍 사장님. 제가 네. 딱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정말 진솔한 사람이거든. 아, 진짜. 그리고 딱 정면만 바라보지 옆에랑 제가 아는 한 타협하고 그런 게 없어. 그 방송국에서도 그 사장님 딱 진급하셨다 그러니까 방송에는 안 나가는 얘기였지만 다들 네, 이렇게 다들 축하하는 그렇게 분위기더라고요. 네. 또 되게 한 많이 명 또 제일 만한 사람이 네. 있었는데 그 양반이 교수로 갔어 딴 데로. 근데 제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은 우리 또 PD는 알 거야. 근데 그 양반이 언젠가 또 제가 볼 때 대형 증권 사장으로 올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그래갖고 대우증권은 그냥 그런 보면 좋아질 것 같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10,000원이야. 야, 이게 저희가 입사할 때 이게 우선주가 4만 원, 5만 원이었는데 보통 저 6만 원이고 그때 주식 받은 애는 어떻게 됐니 아직도? 그거 한 번도 안 가봤으니 이거 그렇게 치면- 30년째. 그렇게 치면 이러다 내 나이 나오네? 그렇게 치면 10년 만에. 똑같은 거지. 뭐. SK하이닉스 옛날에 현대전자 시절에서 그 유상증자 들어간 그건 아니지. 친구들은 왜냐면 왜 그런지 알아? LG 그때 당시에 제일 이슈가 아니야. 뭐였어요? 그거는 자기가 하지. 네. 나는 대우증권 다닐 때 네. 단 한 번도 내 입에서 현대전자 사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네. 현대전자 잡주라고 개잡주라고 네.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네. 그 내가 있을 때 한 번도 추천 안 했어. 네. 그게 나야. 사실은 그때 난 SK하이닉스 보인 지 2년밖에 안 돼. 그때 유상증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엄청 쏘리지 뭐. 6천 이거 얼마야? 엄청 쏘리지 뭐. 예, 60만 원 가도 안 되잖아요. 쏘리야 그거는. 네, 그러니까 할 수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남자 직원이 LG 카드 여직원하고 결혼해 갖고 양쪽 다 지금 증자를 받아 갖고 다 깡통 됐잖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웠지. 대출 받아서 샀는데. 나는 애가 진짜 있는데 부부가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남편이 진짜요. 동서주권 다녔어요. 네. 여자가 그 당시에 LG 카드를 다녔네. 2명이 결혼했거든요. 네. 둘 다 끝났네. 좀 어렵게 됐죠. 네. 네. 2부 시간에 더 자세히 우리 얘기하겠는데 엄마도 힘들었어. 동화 그거는 이북 출신으로서 네. 고향을 위해서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시라 그래요. 그리고 진짜요? 아드님한테 물려주시라. 언젠가 또 아드님의 자기의 또 손주가 어떻게 혜택. 그래서 나는 그때 KTH 했거든요. 우리 이부 가야 되는데. 엄마가 내 돈 다 뺏어갔어 그때. 이부 가야 되는데. KTH 나는 예. 이부 가야 되는데. 예, 2부에 하겠고요. 2부에는요, 오늘 증권주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저 하겠고요. 유가 얘기 중요합니다. 유가의 방향성, 다시 한번 얘기하는 시간 갖겠고요. 종목으로는 얍삭하게 또 추천 하나 드리네요. 제일기획. 오늘 또 집중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1부 시간에요. 저희가 네. 이성원 대표가 대박 물건 산 거,
오늘 레노버 산 거 얘기했고요. 어저께도 삼성전자 갤럭시 S5 네. 369불인가 뭐 파는 거 얘기했잖아요. 네. 오늘 또 얘기했더니 우리 또 김성훈 팀장이 보여달라는데 다 팔렸네요. 솔드아웃 됐습니다. 솔드아웃 됐고. 대신 나온 게 LG G2 있죠. G2 작년에 나온 거. $200.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 살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업을 이렇게 쭉 보다가 살라고 딱 클릭했더니 화웨이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불 넘잖아요. 그랬더니 500불, 565불인가? 그래가지고, 아니, 삼성 거보다 당연히 쌀 줄 알고 저는. 당연히 뭐 삼성 게 지금 한 399불이니까 화웨이 게 뭐 비싸봐야 200불 하겠니? 이러면서 클릭했더니 500불이 넘어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585불인가? 예.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 다시 초인기를 끌고 있는 게 HTC 디자이어 시리즈, 네. HTC M7, M8, M9 있는 건데요. 네. M9에 대한 기대감이 또 워낙 뜨겁습니다 지금요. M9. M9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네. M9 기대감 높고요. M7 같은 경우가 지금 리스트 가격이 43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200불에 여러분 사실 수 있는 게 널려 있습니다 지금요. 약간만 서치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웬만한 분들 지금 어르신들 조금 쓰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고스펙 필요 없다 하시면요. 이베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자꾸 저희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사요? 알려줘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말 볼 때마다 저희는 이제 주식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잠깐 민망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찾아보시면 널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너무 이름 없으면 그렇지만 HTC 같은 건 엄청나게 이름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믿고 하셔도 특히 중국 거 싫다 하시는 분도 있어. 브랜드. 대만 거잖아. HTC는 대만 겁니다. 대만 거. 예? 대만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 아시면 될 것 같고. 참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카메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리카메라라고. 리카메라. 그랬더니 화각인데 어떻게 우리 또 아는 사람이 와각 뭐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정확한가 145도로 화각을 자랑하거든요. 네. 제가 또 주문을 완료했어요. 네. 그래갖고 한 2주 안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안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야. 네. 이거는 안 올 수가 없죠. 왜냐면 DHL로 왔나요? 아니 HTC 오리지널 샵에서 샀어. 네. 예, 그리고 몬테일을 했거든. 몬테일 있잖아. 네네. 얘네들이 내 돈 빼먹지 않는 한. 아, 몰테일? 몰테일인가 그게? 네. 아 근데 오겠죠 뭐. 네. 안 하면 할 수 없고. 안 하면 뭐 네. 취소하면 되니까. 네. 그런 거 뭐 겁을 안 내요. 저는 취소하는 네. 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증권주 얘기했는데요. 증권주 얘기하고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증권주를 아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저는 또 어저께 이성훈 대표 하도 얘기하길래 그 있잖아 우정국에 차익거래 비과세 네. 비과세 해준다. 그래서 네. 증권주가 좋아진다 올랐는데 오늘 그게 아니라 떨어진다며. 네네. 나 그 이해가 안 가요. 네. 저는 그 얘기를 아직까지 모르고 전 관심 없는 거 안 보거든요. 네. 아까 이승원 대표 얘기하니까 증권주가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박수 칠 일이네요. 왜요? 왜냐면 딴 건 모르더라도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한 거잖아요. 뭐 청와대도 아니고 네. 뭐 지식경제부도 아니고 어디서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금융위원회잖아요. 네. 금융위원회 분들께 박수 한번 쳐대. 같이 박수 쳐. 왜요? 박수 쳐 빨리. 아, 싫어요. 박수 쳐. 박수 쳐. 박수. 박수 쳐야 돼.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저는 제가 국회로 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대주 공매도 없애야 하는 거 있고 또 하나가 뭘 없앨 거냐면 차익거래 없앨 겁니다. 네. 차익거래라는 건요. 개인 투자가 아주 역적이에요. 역적. 그거는 인정해요. 개인 차익거래 갖고 우정국이고 네. 나발이고 이런 막 샀다 팔았다는 건요. 우리 주식 투자한테는 대모할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거 했다 그러면 내가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해달라고 그랬어. 왜냐면 차익거래가 왜 나쁜 거냐. 차익거래는 좋은 어떤 투자 수단이 맞는데 왜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냐면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내가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대차를 치고 싶어도 대차 물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대주를 쳐야 되니까. 근데 기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네가 얼마든지 대주 물량을 구해서 칩니다. 그리고 차익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회만 공평하다라면 차익거래 충분히 활성화돼야 되고 공매도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회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모르겠고. 네. 공매도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차익거래가 무조건 안 되는. 대신에 비차익거래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있어요. 비차익거래는 좋은 거거든요. 거래를 원활하게 하니까 좋은 건데 대신에 개인들도 막 돈이 좀 있고 막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약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요. 하여튼 비차익거래가 안 된 거는 증권주에 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떠나서 개인 투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은 거다. 왜냐면 그건 많이 할수록요 왜곡되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사람은 딱 싫어요.
이게 판단이 왜곡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개인 투자한테는 행복한 결정이다. 금융위원회 게시판 들어가서 고맙습니다 써야 돼요. 네, 고맙습니다 써야 됩니다. 근데 뭐 이제 그 공매도가 네. 진짜 공매도에서는 참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선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주식선물 아시겠지만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그렇죠. 말해서 만약에 진짜 업황이 꺾였다는 게 확정이 된다라면은 굳이 죽어가는 주식 갖다가 떨어질 때마다 물타서 매수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물할 수 있잖아. 그걸 하라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건데 저는 근데 이번에 선물 옵션 제도가 바뀌어요. 올해 말로. 네. 깜짝 놀랐어. 도대체 하지 말라는 왜 얘기죠. 하지 말라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예탁금 자체였다가 기존에 1,500만 원인데 이걸 3,000만 원 혹은 또 뭐 투자 참여했다가 5,000만 원까지 확 늘려버렸죠. 투자 시간을 갖다가 공부 뭐 교육을 한 30시간인가요? 받고 모의 투자 50시간 해야 돼요. 네.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코스닥은 주식 선물을 만들고 옵션도 만들고. 그렇죠. 누구를 위한 건지는 네. 모르겠네요. ETN은 뭐야? 아, ETN은요. 거래소협회에 내가 이따만 이렇게 써놨대? 그러니까 나도 뭐 하는 거야? 그 지수 상품을 갖다가 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어? ETF처럼 펀드처럼 그 ETF 있잖아요. ETF처럼 해놓은 게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품을 보게 되면 뭐 빅볼 뭐 그 ET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변동성을 갖다 상품으로 만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ETN의 가장 큰 문제가 저 딱 그 구조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저 참 거기 들어봤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 이거는 돈이 되는 상품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돈이 되는 거야? 네, 돈은 될 건데 그럼 문제가 좋은 거네. 뭐냐면 네. 이게 개인들을 위한 상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기관 상품이다. 왜냐하면은 그건 나쁜 거네. 개인들은 구조를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나 좀 만들어주라니까. 코덱스 인버스 이런 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간단하잖아요. 지수 대비해서 더블로 올라요. 지수 내리면 같이 내려요. 구조가 간단해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ETN 같은 상품은 개인들이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돈을 벌어야, 언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고 언제 내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품은 개인들에게는 적절한 상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좀 잠시 애용이 될 수 있는데 뭐 기관 투자자들도 그거를 그 정도 거래할 수 있는 정도면 풀업에 있는 애들밖에 못 사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 놓고 보게 되면은 ETN 시장은 적극적으로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참여했지만 안착하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코너 가겠습니다. 네, 이거 실수했네. 우리가 레포트 2개 준비했는데요. 지금 우연히 쳐다보니까 이거 하나대투증권은 불법이네. 왜요? 하나대투증권 제가 좋게 받고 하나대투증권에서 우리가 또 돈 받을 게 있잖아요. 네. 좋게 얘기해 주려고 그랬더니 돈을 안 주네. 돈은 화요일에 들어올 겁니다. 네네. 화요일에 들어올 텐데 네. 이걸 누군가 하나는 실수하고 있네. 왜요? 이게 3분기 흑자 전환이라고 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느낌이 좋아요. LIGADP? 근데 100%짜리라서 땡. 땡. 100%짜리네. 쏘리. 이건 네. 죄송합니다. 한 종목만 가겠습니다. 이 대표. 제일기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기획인데요.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장에서 네. 어제도 융커 의장이 얘기를 했죠. 네. 지금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그 통화 정책에 대한 쪽이 아니라 재정 정책, 재정 집행을 통해서 경기를 개선하겠다. 이게 독일의 의지가 이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로존에서의 그 유로존 매출에 대한 3대 노출이 있는 기업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죠. 어디요? 유럽이 유로화 매출이 있는 3대 기업. 저는 하나대투증권은 불법인 줄 알았더니요. 이승훈 네. 대표가 또 불법이네. 또 뭐가 불법이에요? 같은 평기는 질문하는 거 없다? 그랬어? 안 그랬어? 일단은 기아차. 응.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제일기획 또. 삼성이지 어디야? 삼성. 이 세종대죠. 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모를 줄 알아, 내가? 아니, 그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유로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미국 주식 팔아서 유럽 주식 사라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애들 그죠? 있어.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그리고 최근 유럽 시장 그 흐름 보게 되면 유럽 시장이 제일 좋아요. 항상 보게 되면 미국 시장 그냥 약보합 강보합 이러고 있는데 네. 유럽은 막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흐름들이 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럼 유럽이 좀 더 경기 회복률이 좋다라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유로존 매출에 대한 쪽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최근에 낙폭 무지하게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반등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영증권에서 나온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너지 가시화가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제일기획에서 물론 이제 최근에 그 또 시장의 이슈가 뭐냐면 M&A를 통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LG상사 같은 경우도 범한 판토스 인수를 했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물류기업 인수에 대한 쪽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택배사 인수 검토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저기 뭐야 그 무슨 폴인가? 그 아담폴 지금 그 스웨덴 물류기업인가요? 거기 또 인수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국내 기업들이 성장에 대한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수합병에 대한 것, 해외 기업 인수에 대한 쪽 아니면 국내 기업 인수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영국 광고 전문 회사 물론 그 회사 큰 회사는 아니에요. 433억짜리 인수했으니까 제일기획 규모에 비하면 작은 회사인데 이렇게 지금 그 유럽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이런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성장에 대한 동력을 좀 마련한다라는 측면에서 제일기획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번에 M&A가 좀 잘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싼 가격에 출자를 좀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이번 출자가 약 30% 정도 싼 가격에 이루어졌다는 걸 놓고 본다라면은 뭐 M&A를 칭찬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아이리스가 런던 본사를 비롯해서 중국, 인도, 지금 미국 12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 제일기획보다도 오히려 해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 네트워크망이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기획이 자기 그 능력을 갖다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것 같다. 규모는 작지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기획이 내년에 이제 유럽 지역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올해는 역성장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기도로 그 구조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그 내후년까지 이제 성장에 대한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 주가가 하락해 있는 지금이 투자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인 게 2009년부터거든요. 네네. 물론 그 전부터 꾸준히 올라왔었지만, 근데 2009년부터 동시에 같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IM 쪽에서 그때부터 거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제일기획도 같은 수혜를 받았는데, 그렇죠. 결국 그렇다면 제일기획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했던 삼성전자 IM 부분이 지금 상당히 조금 부진한 흐름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들은 또 한번 또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기획 금년 초에는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딱 기억나. 그때 제가 이제 길을 이성훈 대표도 훅 빨렸잖아요. 네. 제가 제일기획 얘기할 때 이성훈 대표가 빨가벗고 나오는 여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프리카 TV. 네. 그래갖고 제일기획이 잘 나갈 뻔했었어 사실은. 네네. 왜냐하면 이성훈 대표까지 받아주면 제일기획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제일기획이 안 된 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이 한국경제TV나 여기서 그렇게 그냥 하고 자기는 아프리카 TV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래갖고 질문은 이거죠. 제일기획 이번에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제일기획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아프리카 TV만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TV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제 올라간 다음에 금방 갔지 뭘 가. 그 다음에 뭐가 갔나요? 하반기에는 나스미디어가 갔잖아요. 나스미스 오늘도 괜찮더라. 그죠? 그러니까 나스미디어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광고에 대한 쪽이 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쪽보다는 이런 나스미디어라든가 뭐 아프리카 TV라든가 이런 이제 모바일과 광고대에서 노출이 될 수 있는 쪽들 이런 쪽 기업들에 대한 쪽이 더 지금 흐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데 이 흐름은 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낙폭이 또 워낙 컸으니까 그래도 회복하는 정도 수준 이런 흐름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같이 조정이 들어온다라면 저는 나스미디어를 좀 더 선호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제일기획에 하도 당해갖고 결국은 제일기획에는 앞서 이제 2008년 9년 그때 네. 삼성전자 좋아지고 IM 이게 이제 네. 스마트폰이 하고 막 준비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아이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그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블랙베리 나오고 그러면서 쫙 부밍했을 때 그때 얘기인데 그렇게 다시 돼야지. 삼성전자의 외형 확대는 같이 가는 그림 아니냐. 네. 그래서 그래서 전 약간은 뭐 모르겠어요. 중립적인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은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중립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네. 최소한 채널 K 방송 보시는 분들, 네. 그리고 머니스테이 방송 보시는 분들, 한국경제는 뭐 이성훈 대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듣는 한 만여 명의 우리 애청자분들, 애청자 및 시청자분들 다 알아요. 뭘? 오페크 회담은 어디서 열리는지 알아요?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 비밀이거든요. 오페크는 오스트리아. 이거 오스트리아. 딱 알잖아. 다 알잖아. 우리 시청자들은 알고 있어. 감사는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 아니 감사는 뭐 5대5라 그랬잖아요. 네. 5대5라 그랬는데요. 오늘 로이터 통신 그리고 CNN 이런 데서 막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게 뉴욕 시간을 보면 1시 전에 났어요. 1시 전에 났어요. 이게 프리 미팅이라 표현할건 어떻게 됐건 간에 쉽게 하면 이거죠. 우리나라 뭐 국회에서 원내대표 하면 원내 수석들이 모여서 네. 비공식적으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근데 조율인데 중요한 거는 조율이 수석 대표 이런 애 부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형들이 나왔어. 사우디, 러시아, 아, 거기 진짜 형들이 멕시코, 베네수엘라. 진짜 석유 장관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화면 올려놨는데 이게 로이터 소식입니다. 로이터. 그래서 나온 건데요. 여기서 뭐냐고 하면 이게 보면 대단한 말을 했습니다. 저 양반이요. 저 양반이 석유 장관이요. 남일인지 뭔지 이상한 발음이 잘 어려워. 네. 저 장관. 아까 조금 얘기했어요. 장관인데 이 양반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무서워. 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원유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우디가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죠. 원유 가격은 네. 시장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시장. 진짜로. 네. 제가 이렇게 우리 피디님이 웃거든요. 알리알 라미. 피디님이 웃었어. 네. 그리고 얘 두 분 양쪽 웃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 2학년이가 그냥 대충 보고 셈만 보고 뻥 깐다 얘기하는데요. 네. 내용 보면 나옵니다. 거기요. 거기 나오네요. 또 market will fix itself. 보여주세요. 보여주고 줄줄 거 주세요. 제가요. 여기 딱 나와 있네. 시청자분들이 저를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웬만하면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주워 들은 것도 있고 약간 과장을 하지만 이런 중요한 멘트를 할 때 정확하게 보고 하는 얘기야. 시장에서 한다는 얘기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딱 그 말 정확히 했냐 그랬더니 딱 그건 아니지만 뭐 분명 그런 톤을 얘기했다 정도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도 그러잖아요. 네. 새누리에 물으면 막 뛰어가잖아. 어디로 뛰어들어가? 새정년? 뭐 이런 애들 또 뛰어가잖아. 한마디 해달라고. 네. 누구한테 뛰어들어가는지 알아? 누구한테 갔어요? 쿠웨이트 장관한테 뛰어갔어. 쿠웨이트 휘발유래. 에너지 장관한테 가서 석유 장관한테 맞느냐? 그랬더니 또 비슷한 톤을 얘기해. 네. 그래서 더 기가 막히게 했어. 쿠웨이트도 정확하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유가가 60불이 가건 80불이 가건 120불이 가건 그거는 시장이 정해지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가격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찾아보고 있어? 네. 거기 안 나왔으면 CNN에 나왔어요. CNN에? 아직 둘 중에 하나 나왔어요. 이게 딱 있는 얘기예요. 그냥 좀 믿어. 또 꼼꼼히 또 찾고 있어. 아니라고 또 할까봐 내가 60불이 아니라 45불 그런 것도 따지면 안 된다. 네.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시장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 얘기하는 놈들이 나오죠. 이 얘기를 오늘 좀 전해드릴 텐데요. 그 다음 거 잡아주세요. 그럼 유가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니까 벌써 또 저나 이성훈 같이 코멘트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요것만 갖고 밥 먹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딱 에너지 관련된 서비스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에너지 가격 이런 거. 그거 좀 화면 잡아주세요.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주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향후 내년에 바텀을 35달러를 얘기합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에 절반 이상은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가면 써있죠? 2015년 바텀 35달러라고. 35달러.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거 35달러 간다더니 유가 오르네. 2학년이 XX 개 XX 하는 사람 있어. 책임지라고.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유가 바닥 아니야? 35원 전방 나왔으면? 제가 어떻게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이 친구가 그랬단 얘기예요. 골드만이 아니라서 아쉽네. 네. 근데 잘 들으세요. 이게 오늘 두 명이 같이 또 디스니까 아주 기분 좋네. 네. 아주 분위기가 살아서 때려요. 쌍디스. 네. 내년에 바텀은 35달러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말은 뒤쪽도 아니야. 향후 6개월 동안 드라마틱한 드랍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보니까 괜히 또 항공주도 좀 올라가는 건데 늘 그렇지만 골드만삭스가 30불 얘기하면 작년 봄에 200불 간다고 했던 애들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무도 몰라. 다만 오늘 유가 이것도 분명히 프리 미팅이기 때문에요. 오늘 밤에 어떤 결정을 할지 몰라.
그러잖아요. 막 그쵸. 싸울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훅 감산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근데 네. 또 반대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하는데 좀 내려보시면요. 오늘 없었나? 없었나? 에너지 대국으로 커가는 미국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미국은 즐긴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미국은 즐긴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에너지 생산 대국으로 가니까 그만큼 뭐예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뭐가 약해져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느 나라의 힘이 약해져요? 러시아 약해지잖아요. 우리 예전에 영화 많이 보죠? 그렇죠. 예전에 테러 영화 보면 항상 러시아의 그런 그 파이프라인을 뭐 막고 이렇게 터뜨리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영향을 주고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있죠. 중국에 걔네들이 욕심인 거야. 그 천연가스를 어디다 팔고 싶냐면 궁극적으로 중국에 팔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중국으로 넘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러시아의 힘을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쏠릴 수밖에 에너지 의존을 하게끔 만들자는 거야. 지금 이 원대한 계획이. 예전에 러시아를 이제 식량으로 길을 들였다라면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USSR 시절에 이번에 지금 보면 이제 중국을 길들이는 걸 에너지로 길들이고 싶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청자분들 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오늘 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석유화학 업종은 주가가 미국에서 많이 내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반등하면서 더 내릴지 올라갈지는 일단 유가를 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보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얘기 한번 좀 간단한 거 하나 해보죠. 저도 뉴스 봤는데요. 한국 드라마 인기 좋다며요. 미국에서도 뉴스에 SBS에서 저도 봤는데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더 좋은 게 나왔어? 아니 이거가 지금 제가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저는 딱 관심 중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말을 못해. 100%라? 100%라 말을 못하는데 힌트만 드릴게요. 네. 저는 엊그저께 네. 알리바바 오고 우리 텐센트랑 얘기해서 SM 일단 부인했잖아요. 네. 알리바바라고 딱 정해진 게 없다. 대만 노력한다. 뭐 계속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전 뉴스도 보셨고 저도 뉴스 봤는데 중국 사람도 많이 보고 미국 사람도 이걸 많이 보는데요. 한국 드라마 보는 애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미국 애들이나 제가 아는 캐나다 애나 이쪽이 보면 가수는 좋아요. 가수. 근데 드라마는 워낙 많이 달라요.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보기 시작하는 게 뭘 보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이 좋다 이거야. 소녀시대가 좋아. 좋은 애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면 뉴스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빅뱅. 빅뱅의 뭐 승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드래곤. 이런 애들이 좋다고 미국 애들이 멘트하는 거 보여줬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 처음에 노래 듣다가 뮤직비디오보다 뭐냐면 걔네들이 나오는 톡쇼를 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엑소 이런 쇼가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진행하는 거 있죠. 토크 프로. 네.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MTV 이런 거 보면은요. 노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 엔터테이너들 중심으로 토크쇼를 하거든요. 네. 그걸 만든 애가 어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차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을 못해. 너무나 좋은데 저는 좋아하는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좋은데. 머리띠에 방송 제가 얘기를 해요. 막 놓고. 근데 이 방송에서는 말을 못해. 100%라서. 그래서 지금 이 조사가 그 주식이 뭐냐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국에서만 그렇게 서비스 되는 게 아니라 그 한국 컨텐츠진흥원이죠. 여기서 이제 미국 사무소가 지난달 16일부터 2주간 웹설문을 통해서 조사한 온라인에서 보게 되면 미국 내 한국 드라마 영어 자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봤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3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20세 2,300명. 근데 그 중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문조사한 거를. 설문조사.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연령대별로 20대 이하가 827명, 그러니까 36%, 그 다음에, 20세부터 20세, 46세 이상, 이렇게 골고루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시아계가 대부분 받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필리핀이나 중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받겠지라고 했는데, 그거 30%밖에 안 돼요. 히스패닉이 지금 20% 가까이 되고요. 아프리카도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도 보네? 이런 히스패닉이나 이렇게 그런 이쪽 다른 상당히 한국 드라마를 보는 층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뭐 드라마 피버, 그다음에 비키, 그다음에 훌루 이런 데서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모두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3년 이상 계속 보는 애들 중독된 거죠, 이거는. 그 넷플릭스에 보더라도 이제 그 일본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도 있고 며칠 저는 이제 가끔 찾아봐요. 근데 솔직히 아직 많이는 없어요. 그 넷플릭스에 수천 편에 한국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뭐 몇 개 있어요. 월드보이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는데 요즘 드라마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근데 저 드라마 탑5로 딱 조사했더니 꽃보다 남자, 별에서 온 그대, 그다음에 시크릿 가든, 커피 프린스, 그다음에 그래서 쭉 보니까 미국 내 한국 드라마 시청자 수는 1,800만 명.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보냈고 두 번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리얼한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제가 기억나잖아요. 호텔 신라에 가서 사람들을 사진 찍어 왔잖아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냥 거기다 주워 들은 것도 있지만 제가 직접 보고 하는 얘기 맞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제가 아는 미국 애들이나 캐나다나 백인 애들이가 뭐 중국 애들, 거기 애들 보는 애 중에 드라마 보는 애들 많아요. 정말 많은데, 그건 이제 그 다음 얘기고, 진짜 더 많이 보는 거는 걔네들이 하는 토크쇼예요. 토크쇼. 걔네들 쇼. 뭐라고 제가 너무 좋은데 말을 못해.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게 100%짜리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관심이 많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어땠어요? 1시간 내내 했더니 피곤하죠? 한 시간 한 반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네. 다른 어떤 방송보다 재밌어. 아까 어떤 분이 그러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이고 어떤 분은 오전에 맨날 나가야 되는데 점심시간 약속을 늦췄대. 이런 분까지. 그래서 팟캐스트로 들으시면 됩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만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반영을 할지 안 할지는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종목 들어보시면 이승원 대표의 좀 화려한 변신 그렇게 욕을 하다가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를 그냥 목숨 걸고 얘기하는 그 모습 오늘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동욱이죠. 딱 한 종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의 킬러.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기 직전.